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펌제로 큐티클이 손상이 되면 모발 전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클까지 손상을 이렇게 돼 일명 뽑는다라고 얘기했던 할머니 파마들. 파마 한번 염색 한번 하고 나면 모발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다 끝장나버리잖아요. 펌제로 큐티클이 망가지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 큐티클 한 겹이 있잖아요. 한 겹 하면 거칠어진 큐티클을 정돈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윤기 정도. 이거 정도만 하셔야 돼요. 결국은 파마 약을 모발에 바르는 모피질 안쪽에 있는 폴리페타이드. 그죠? 이게 모발의 주세결합이라고 있어요. 자, 폴리페타이드를 감싸주는 무엇? 강충물질. 강충물질에 있는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 특히 이 SS결합을 절단하려고 우리가 파마약을 바른단 말이에요. 요즘엔 이래야 돼요. 요즘 한국인 모발에는. 옛날에는 큐티클고 모피질고 필요 없어. 그냥 숨죽이면 됐어요. 워낙 건강했으니까. 이제는 큐티클이 손상이 되면 모발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피질 안쪽에 있는 감축물질에 있는 SS값을 절단하려고 파마나 약을 바르는데 모피질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이거는 연화 테스트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절단이 됐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첫날 제가 이제 크림 약 바르고 에센스 약 발라갖고 모발이 어두워지고 단단해지니까 그럼 연화 테스트는 어떻게 봐요? 이걸 봐라. 이 아저씨가 말장난하나?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느끼셨죠? 이제 세 번째 수업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오늘은요 당기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발이 단단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연화 테스트는 제가 한 6에서 7가지 정도로 갈 건데요. 앞으로 당겨보고 꺾어보는 건 대부분 과연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연화는 얼른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당겨서 많이 늘어나고 꺾어도 꺾어지는 모발은 대부분 과연화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반복시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림 약 바르고 모피질 앞쪽으로 빠르게 침까지는 순한 치료를 꼭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화 테스트. 자, 첫 번째는 저는 모발의 색으로 와요. 색. 자, 아까 펌제를 바르면 모발의 색이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밝아지죠. 왜 밝아질까? 바로 수소결합, 이온결합, 메지결합 간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색소는 제한적이었잖아요. 이 정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모발 전체가 부푸니까 모발이 부풀어지는 것만큼 색소가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색소 간격이 벌어지니까 밝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밝아지고 있는 거죠. 색이 밝아졌다. 근데 우리 원장님 같이 막 2레벨, 3레벨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4개, 막 5개 갑자기 모발의 형태가 무너지면 이건 과연하죠. 그죠? 자, 색으로 보고 두 번째는 색은 첫 번째 모발의 색을, 두 번째는 밀려나오는 색을 보셔야 돼요. 자, 대부분 크림약을 바르고 액상약을 도포하면 모발의 색이 어두워지던가요? 밝아지던가요? 어두워지죠.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재도포할 때 그 액상 치유가 지금까지 벌어졌던 특히 이온결합, 에센스값은 더 절단이 될 건데도 뭔가 잔류 알칼리, 지금 모발이 갖고 있는 이 알칼리를 중화를 하면서 뭔가 이온결합, 결국은 과연화는 대부분 잔류 알칼리하고 지금 펌제 알칼리하고 두 개가 더해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과연화는 환원제 때문에 에센스 결합이 많이 절단이 있어서 과연화가 된 게 아니고 알칼리, 잔류 알칼리, 펌제 배합이 되는 알칼리하고 둘이 더해져서 대부분 지금의 과연화는 알칼리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아이를 재도포하면 모발은 어두워지죠. 근데 이 재도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기서 밀려나오는 색깔은 대부분 또 어두워져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특히 산화연모제
산화 연모제 시술했던 모발에서 연화 테스트를 저는 펌들을 도포하고 밀려나오는 색이 모발이 갖고 있는 색하고 거의 비슷했을 때 저는 연화가 80% 이상 치료됐다고 저는 예측을 해요. 자, 그러면 밀려나오는 색은 모피질 안쪽에 색소가 중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파마에 하게 된 알칼리가 환원제가 이 색소를 쪼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색깔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파마 약이 모발 전체를 다 관통하고 중합이 된 색소까지 쪼갰으니까 우리는 HS결합이 적당량 절단이 됐다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색으로 보시라. 색은 처음에 모발의 색하고 밀려나오는 색을 꼭 봐라. 근데 거기서 첫 번째 밝아졌을 때 밀려나올 때 그때 얼른 어느 정도 모발이 안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저 같은 경우는 막 약의 강도를 높였다 낮췄다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약의 파워를 높였다가 갑자기 또 줄였다가 막 조절을 해. 연화 정도를. 그때부터 계속 미련하게 그냥 순한 약만 계속 도포하지 말고 야, 이 정도 되면 내가 시간을 좀 단축해서 좀 강한 약을 빨리 연화를 봐야 되겠다 싶으면 액션 약보다 더 파워가 높은 약을 또 바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발의 반응을 보고. 자, 두 번째는 컬 풀림을 봐요.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보죠. 일반 폼 기존에 컬이 있는데 그 후에 또 컬을 걸겠다라고 풀지도 않고 또 로또로 많은 건 뭐였대요? 우리 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지금 대부분도 99%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발에서 내가 원하는 컬하고 매끄러운 컬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죠? 최소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컬 정도는 풀고 내가 윤기나 부드러움을 잡아놓고 컬 걸면 어떨까? 맞죠? 그런데 제가 제 경험으로 일반 펌이 됐든 열펌이 됐든 컬이 거의 한 80에서 90%가 펌제로 기존에 갖고 있던 컬이 풀리면 저는 대부분 요때 한 전체 연화의 디지털 펌 기준으로 전체 연화 기준으로 한 60% 정도 연화가 진행이 됐구나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반 펌을 할 때 크림 약발로 액상약으로 해서 1차 연화 정도를 컬이 기존의 컬이 다 풀리는 정도. 그리고 컬이 풀리려면 거의 모발이 갖고 있는 그 색깔은 또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여야 돼요. 컬 풀림으로 봐라. 세 번째, 저는 곱슬 교정. 특히 곱슬을 펴려고 펌제를 도포하면 펌제로 곱슬이 기존의 곱슬이 80% 이상 교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펌제로. 그러니까 약을 발라서 곱슬이 거의 한 80% 정도 펴졌어. 저는 그거를 연화 한 80% 정도 봐요. 근데 곱슬 피는 연화를 보면서 꺾고 땡기는 사람은 뭐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약을 바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슬은 약으로 피는 거지 기계로 피는 게 아니잖아요. 곱슬 약으로 펴주면 기계 작업은 설렁설렁해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곱슬이 한 80% 정도 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요거 헹궈 깨끗하게 헹궜을 때 전체 곱슬이 또 80% 젖어 있는 상태에서 곱슬이 남아있으면 연화 안 된 겁니다. 깨끗하게 헹구고 그때 마르면서 조금씩 부스하게 올라오는 것들은 기계로 잡을 수가 있어요. 곱슬이 펴지는 정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저는 냄새를 봐요. 연화가 됐을 때 그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 모발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시술했는지 매니큐어를 시술했는지 염색을 시술했는지 그 펌제하고 연모제하고 또 헤나하고 섞였을 때 그 독특한 냄새가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냄새를 좀 잘 맡는 편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로또 파마를 하고 중간 세척하고 중화를 하려고 캡을 딱 벗겼을 때 뭔가 묵직한 시스테인 냄새가 훅 올라오죠. 그죠? 그 냄새가 펌제 도포하는 중간에 난다니까. 근데 그 냄새가 오래 나질 않아요. 그리고 펌제 도포하자마자 그 냄새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곱슬인 사람들, 파마가 잘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저 수원 동생 위원한테 형 왜 안 데려왔어? 형.
홍대실병. 그 시공이 시가 났어? 홍대실병 해볼까? 냄새를 보셔야 돼. 냄새. 네. 자, 다섯 번째는 저는 대부분 시간으로 봅니다. 시간. 그리고 특히 두 번째 W나 두 번째 할 때는 저는 테스트 같은 거 보려고 생각하는 약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만 딱 보는 거죠. 자, 특히 여기 혹시 우리 다정? 네. 학교 논문 쓸 일 있어? 아니. 없어? 네. 네, 그렇구나. 자, 우리 원장님이 논문 쓰시려나? 쓰려서 돈이 최고의 돈이 나버려. 논문 가져가봐야 물풀이. 자, 저는 어떤 통계든 파마 약을 도포가 끝난 상태에서 15분, 바르면서 15분 말. 근데 크림 약은 이 착용 시간이 좀 더 길어요. 근데 약간 물약하고 로션 타입의 약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도포 딱 끝난 시점에서 15분이 지나버리면 그 약의 생명은 끝났어요. 펌제를 도포하면 이거잖아요. 물이 모발 전체를 부풀려 버리고 그 사이에 알칼리가 들어가서 이온결합을 좀 더 모발 전체를 부풀려 버리고 그 사이에 환원제가 침투해서 이렇게 SS 결합이 가령 어떻게 100개가 절단이 됐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100개. 자, 요 15분 동안 SS 결합이 100개가 절단이 됐어. 그죠? 그러면 이 파마 약에 배합이 돼 있는, 그죠? 그리고 모발에 이 펌제를 모발에 도포하니까 그 모발에 도포되는 파마 약의 환원제 양은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지금 여기 15분이 지났어. 근데 파마 약을 도포했어. 근데 약 한 100개 정도가 절단이 됐다고 우리가 내가 예상을 해. 그러면 지금 모발에 도포되어 있는 파마 약의 환원제 양은 많아졌을까? 적어졌을까? 당연히 적어지죠. 왜? 절단된 것만큼. 근데 환원제가 예를 들어서 1000개가 들었다고 했으면 여기서 100개가 절단이 되는 게 쓰였으니까 900개. 더더군다나 파마약을 아까 그 조그마한 병에 쓰고 이 고가의 파마약일수록 아주 이런 고가 용기에 넣는 이유가 산소를 차단시켜 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캡을 씌웠을 때하고 그냥 펼쳐놨을 때하고는 연화 정도가 확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15분 동안 100개가 절단이 된 것만큼 쓰여졌고 대기 중 산소에 의해서 환원제가 다 날아가 버렸다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모발에 도포되어 있는 파마 약은 거의 껍데기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우리 모발 안에 1000개의 SS 결합이 있으면 SS 결합을 이루지 못한 시스틴은 50에서 100개가 남아있고 시스틴을 이루지 못한 시스테인도 50에서 100개가 동시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발 안에는 SS 결합만 있는 게 아니고 시스틴도 있고 시스테인도 있고 공존한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요 SS 결합이 100개가 절단이 되시면 시스틴 양은 어떻게요? 200개가 더 많아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아이가 한번 절단이 된 SS 결합은 중화할 때까지 절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약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시스틴 양이 200개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 반대로 재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먼저 절단이 된 SS 결합하고 중화를 했을 때 그 아이하고 다시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시스테인은 어떤 시스테인하고도 결합을 이루고 시스틴은 어떤 시스틴하고도 결합을 이루는 그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책에서 보면 SS 결합은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주변에 어떤 시스템하고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것을 자연산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연산화 옛날에 막 건강했을 때는 약을 있는 대로 받았을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됐어요.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파마 약도 15분이 지나면 그 약의 생명은 끝났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연화를 더 보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제도포. 요 제도포 할 때
어떤 약을 선택할 건지가 건강한 연화를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저기에서 정자동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걸 국룰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국룰. 가정. 이 국룰이 어떤 뜻인가? 국가가 정해 놓은 그걸 국룰. 룰스.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도포 내가 모든 펌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약을 정확하게 도포할 수 있는 약을 물약 크림약. 건강모 손상모. 아니 그때 다르지. 그러면 제도포는 물약 크림약. 그걸 국룰이래. 그런데 요 제도포 할 때 먼저 도포되어 있던 약을 걷어내고 도포할까 그냥 제도포할까요? 걷어내고 제도포.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 국룰 건강한 연화를 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자, 요 15분이 지나면 SS가 또 최대치가 되지만 더 무서운 것 과연화는 무엇? 알칼리, 잔류 알칼리, 파마액이 되어 있는 알칼리 이온 결합도 최대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펌제를 도포하면 할수록 연화를 더 보면 더 볼수록 모발이 밝아지고 과연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약을 여기서 재도포하니까 SS값은 더 절단이 되는데 반대로 모발의 색은 어두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맞죠? 자, 요게 이제 그러면 먼저 도포된 1차 도포했던 약보다 확연히 pH가 낮은 액상치유를 도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액상치유를 도포하면 치유가 이 큐티클을 못 열잖아요. 방향 못 잡잖아요. 잡아주고 액상치유. 물론 그렇게 남자애들 뻣뻣한 모발은 먼저 도포했던 약보다 더 강한 약을 발라야 될 모발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재도포할 때 걷어내고 액상치유를 도포하니까 모발이 어두워지면서 그러면서 연화가 진행이 되면서 모발에 누적이 된 여러 가지 잔류물질까지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개꿀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재도포하면서 이제 디톡스까지. 자, 이게 재도포만 잘하면 거의 여기서 이제 다 건강 연화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더 이 자연산화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5분이 지나서 내가 연화를 더 보려고 그냥 방치나 열 처리를 해버리면 이 파마, 지금 도포되어 있는 파마 약으로 절단, SS값이 더 절단하는 것보다 재결합하는 양이 많아져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얘기로 산, 해리, 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조금 한 애들은요 이걸 갖고 그렇게 재단이 뭐 CF 캐고 뭐 물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야 뭐 그게 배고프면 더 먹으면 되고 밥을 먹고 싶은데 배가 차 있으면 화장실 갔다가 또 먹어. 아니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제가 이제 맥주를 하루에 24병을 먹어봤네요. 24병을? 처음에 4병인가 5병인가를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병을 사왔죠. 또 10병을 사왔죠. 근데 맥주 있잖아요. 5병 먹으면 그대로 맥주가 나와요. 먹은 것만큼. 그거 얼리면 그냥 맥주예요. 오늘 해볼까? 그게 제가 보니 5병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500cc 한 3개 정도 먹으면 먹고 나면 먹은 것만큼 그대로 나와요. 제가 술이 취한 상태로도 이거는 오줌이 아니고 맥주다.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요. 자, 바로 그래서 제도포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바르면서 제가 약을 적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전체 바르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한 번에 바르니까 제가 바르는 게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진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약의 생명은 도포가 끝난 시점부터 15분. 거기서 연화를 더 보려면 무조건 제도포. 그리고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물약이 좋을까요? 천천히 침투할 수 있는 크림약이 좋을까요?
아니 미련하게 바꾸다며 거기다 왜 크림약을 바르고 난리냐고. 그냥 물약 바르면 되지. 그래서 크림 치료 2가지, 건강하나 손상하나. 액상 치료 2가지, 일반 펌 치료 하나, 열 펌 치료 하나. 문의 누가 돼? 강연. 여기에 문의하면 다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 열 펌 치료 사기 싫어. 그럼 여기에다가 열 펌약, 적당량 섞어. 그죠? 그래갖고 물약 가지고 안 되면 어떡해? 그거보다 더 물약 가지고 자질지는 모발 있잖아요. 로트펌약. 그런 거 다 PPT 혼합해서 밑도 끝도 없이 바깥 섞고 계란 섞고 뭘 자꾸 섞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약의 작용 시간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2번째 연할 때 땡겨보고 꺾어보고 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몇 분, 다자형 지금부터 10분만 봐. 약의 작용 시간, 약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1차 연할 때, 요거 1차 도포 때 안 자지러지면 이모발은 끝까지 안 자지러져요. 바르자마자 자지러지니까 그냥 어떻게 호전되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약 발라놓고 가서 컷하면 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손쓸 틈도 없잖아요. 지금 크림 다 그거지 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정히 빼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손님 숫자 줄여야 돼요. 이게 게임이 돼요 지금? 체력을 하루는 할 수 있지, 더 할 수 있지. 그 다음날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하려고 가격을 자꾸 낮췄잖아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손님 곁을 떠나갈 수가 있어? 손님이 작정을 하고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못 받은 거지 손님이 안 준 게 아니에요. 쓰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못 뺏었던 거죠. 물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국물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거기 뭔 말이 그러지 말고 내가 왜 제도파는지 알아? 그지? 아침 먹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이 약의 생명은 이거 끝난다니까? 그걸 더 내비두면 그 모발이 그래서 잘잘 앓다냐고 이하이라고 그래서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파마 약으로 한번 건강하게 만들어 줘볼게.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라고요. 잘하려고 아주 천문용어 쓰다가 꼬여버리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닫아버리고 파마 이야기하면 아주 말도 못하게 딱 막아버리잖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뭘?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하죠? 산해리 정수 설명해봐. 꼬이잖아. 이해는 됐죠? 왜 제도펀지?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부분 제도파할 때 색깔이 어두워져요. 대부분. 근데 이 수업 들어오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열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꼭 묻잖아. 그럼 열처리는 언제? 그래서 제가 웃긴데 그러다가 고객님 모발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36.5도 선생님도 체온이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서 만져주란 얘기예요. 만져주면 안 자지러져. 자지러져도 내 머리가 이상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만큼 신경 썼으면 됐어. 내 머리 벌레 안 나와. 신경 쓰지 마. 언제 나한테 이렇게 신경 써줬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맞아요. 우리나라 고객들만큼 이렇게 진짜 정 많고 그러니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바빠서 그걸 생각을 안 했다고요. 기술 아니에요. 우리 서비스업이지. 그러면 기술이 없는 미용실들은 다 망했게? 근데 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정하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좋았을 때 겸손하는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좋아지고 이런 것까지 겸손해지면요 그 사람은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아들내미를 보면서 야 얘도 이제 장사꾼 아들 맞구나. 이제 일본에 유학을 시켜서 내가 유학을 보낸 덕을 봤죠. 며느리를 했는데 파마가 왜 안 나와요? 그러면 저는 대뜸 얘기하죠. 연하 안 되세요. 송년아. 자지러졌는데요? 송년아요. 이제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발 전체가 자지러지는 것은 대부분 죽은 척이에요. 그리고 그건 SS 값이 많이 절단이 돼서 자지러지는 게 아니고 잔류알칼리하고 파마에 배합되는 알칼리하고 이 이온 결합의 과잉 반응으로 보시면 돼요. 그 아이를 딱 진정을 시켜주면 오히려 오래 간다니까요. 연화가 덜 됐을 때 거칠어요. 특히 끝머리. 저는 우리 공정 원장님이 창원 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더라고요. 끝이 거친 이유가 연화가 덜 돼서 거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예. 맞지? 네.
그거라니까 요즘에 오히려 끝모발들이 대부분 경화가 많이 심하게 진행돼 있어요. 그게 속연화가 안 되면 파마가 나와도 거칠어요. 근데 연화가 잘 되면 아주 가벼워져요. 그걸 빨리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연화를 더 봐라. 그러니까 파마는 약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반대로 클리닉 제품이나 이런 걸 갖고 연화가 되는 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아이들은 방해 요소를 한다고 연화가 되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로또로 말아봐. 그냥 확인하고 싶거든. 단단해졌는데도 오히려 말아놓고 1, 2분 지나면 컬이 나와. 그리고 컬이 있었던 모발들은 그냥 쭉 세워봐. 직모를 갖고 세워가지고 쓰니까 얘가 됐죠 그러더라고. 그거 직모요. 직모는 뭐래 두서 컬이 있었던 모발을 쭉 한 15가닥 두르면 연화가 덜 되면 이렇게 한 휘어져요. 근데 연화가 잘 되면 일자로 쓴단 말이에요. 그 직모를 세워놓고 연화가 됐죠 그러더라고. 그 직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연화는 모피진 안쪽에 있는 SS값을 절단하려고 하는데 이 SS값 모양도 없고 절단된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단순히 꺾어보고 당겨보는 것만 갖고 연화를 테스트하려 하지 마라. 오감을 총동원해라. 그리고 연화가 됐을 때 그 촉감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미역이나 다시마 물에 불려놓으면 미끄덩 하면서 약하고 모발하고 잘 섞여 있어서 어떤 게 약이고 어떤 게 모발인지 모를 정도로 잘 섞여 있는 것. 그게 유화 아닌가요? 그 느낌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모발 하나에도 끝부분도 안쪽까지 다 보고 앞에 보고 뒤로 보고 몇 개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딱 만져보고 연화 됐네. 끝머리 한쪽 거기만 보고 대부분 연화를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아까 이제 스스로 연화가 안 됐구나. 안 나온 쪽은 연화가 안 된 거지. 여러 가지 원인에서. 그래서 동시에 약을 바르다 보면 2명이서 바르다 보면 반드시 어느 한 부분이 비어요. 특히 곱슬 연화 때 꼭 비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때 주 디자이너가 나머지 전체를 연결시켜서 그 연결되는 그 지점을 꼭 확인 체킹하셔야 돼요. 대부분 파마 안 나온 것들은 연화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모발에 바르는 이유는 모피질 쪽 감축 물질에 있는 에스테티가 저기 봐요. 저 뒤에. 저 대표님 거기 그대로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연화를 더 보는데도 모발이 단단해질 수도 있다. 그게 가는 연모에서 아주 건강한 연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항원제로 SS값이 절단이 돼서 과연화가 되지 않았었구나. 모발에 누적이 된 여러 가지 잔류물질들하고 파마하고 더해져서 그 아이들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제도 하면 할수록 모발이 약간 부풀어 날 수도 있고 또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뭔가 지금까지는 그냥 과연화는 연화가 잘 됐으면 쭉쭉 드러나야 되는데 반대로 여기 와서 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지니까 그런 연화 테스트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첫날 그랬잖아. 나 건강한 연화를 보게 해주세요. 이게 건강해진 거라고. 건강해진 건 아니죠. 건강해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제가 이제 학자라면 요게 SS케람입니다 라고 저렇게 큰 사진 새끼 하나 정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펌제가 들어가서 절단된 그게 이제 저 화학 기호로는 있어요. 그죠? 기호로는데 우리는 보고 싶잖아요. SS케람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솔직히 우리가 파마약을 도포해서 어디에 있는 SS케람을 절단하는지 정도는 솔직히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모발에 있는 SS값 그 절단은 그거 절단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그러면서도 연화가 잘 됐다, 더 봐라, 과연화를 우리가 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화는 모발의 어느 부분을 파마약의 모발들이 어떤 물질이 건드렸을 때부터 과연화인지, 과연화를 생기게 됐던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건 모발 상태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잔류물질하고 더해졌던 건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약 때문에 과연화가 됐다. 그 아이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주 원인은 잔류물질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파마가 힘든 거예요. 왜? 약 바른 사람은 독박을 쓰니까. 탈색한 사람은 혼란 다 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염색 같은 경우도 원내기 염색이 있고 세치 염색이 있는데 이
원내기 염색이 pH가 더 높고 훨씬 더 많은 탈색을 해야 되는데도 더 파마가 새치 염색이 어려웠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잦은 염색 때문에 그래요. 염색을 자주 해서 색깔이 들어간 것만큼 모발의 구조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탈색이 힘든 이유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멜라닌 색소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뭐 피질 부분을 다 그냥 탈색약으로 다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파마를 걸어달라 하니 걸어져요? 큐티클을 갖고 어떻게 걸어놔도 유지가 안 된다고요. 샴푸 한두 번에 뭐 드라이 한 번에 쭉 다 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아이를 뿌리 볼륨을 잘 살려서 그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파마 그러면 무조건 컬이라고 연상을 하니까 컬이 나와야 되지 파마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고객이 생각하는 파마하고 미용사가 생각하는 파마하고는 너무 지금 갭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특히 경력이 많은 원장님들일수록 파마 그러면 컬, 파마는 컬 이렇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 내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해줄게. 그리고 빠글빠글 만들고 또 그걸 다 또 드라이로 풀고 있다. 이쁘지? 아니다. 생각 좀 바꿔라.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디지털 파마하고